우리도 동물인데 같은 동물들을 먹는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가? 인간은 다른 동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이를 금해야 하는가? 이 물음은 피터 싱어가 동물 해방에서 제기한 핵심 주제다. 우선 인간이 동물을 먹어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한번 뒤집어보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공포를 동물도 비슷하게 느낀다면 그들을 자의적으로 해치고 먹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가상의 외계인 이야기는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훨씬 더 월등한 존재가 인간을 사육실험 도살 섭취한다면 그것이 정당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이는 인간이 동물에 대해 행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싱어는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뒤 젊은 시절부터 윤리학과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가 1970년대 초 옥스퍼드 대학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던 어느 날 채식을 하던 학생 리처드 캐센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인간은 왜 동물을 먹어도 된다고 여기는가? 라는 물음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싱어는 가장 흔한 역사적, 전통적 근거들이 실제로 자신의 식습관을 정당화해줄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라고 느끼게 된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사냥과 사육을 통해 동물을 먹어왔다. 다른 육식동물들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건강과 생존에 큰 지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육식을 당연시하는 것일까? 싱어가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철학자는 제러미 벤담이다. 벤담은 이미 18세기에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말하거나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음을 지적했다. 싱어 또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공리주의를 인간뿐 아니라 모든 감수성 있는 생명체에 두루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인간과 돼지, 닭, 물고기 등 감각과 느낌을 지닌 존재들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동물을 다 똑같이 대해야 하는가? 이를 둘러싸고 여러 반론이 제기되었다. 도대체 고통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이 대표적이다. 닭과 돼지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이나 물고기나 조개,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는 확증하기가 훨씬 어렵다. 의식적 체험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동물의 내면이 어떠한지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걸림돌이 된다. 토머스 네이글의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논문은 인간이 다른 종의 내부 경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다른 인간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를 학대해도 되느냐고 물으면 그 누구도 긍정하기 어렵다. 싱어가 말하는 동물 해방론은 바로 이러한 의심이나 불확실성이 동물의 고통을 함부로 무시할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한편 도대체 도덕적 경계는 어디에서 그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이어진다. 싱어는 자의식이 있는 존재가 더 높은 도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그가 말하는 자의식은 인간만이 독점하는 특성이 아니라 침팬지나 돌고래 등 고등 척추동물 중 일부가 상당한 수준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구분 가능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설령 코끼리나 원숭이가 높은 인지 능력을 보인다 해도 이를 밀렵하는 사냥꾼을 죽여도 되는가라는 윤리적 딜레마가 뒤따른다. 싱어에 따르면 인간이 더 높은 자의식을 지닌 존재이므로 동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인간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다수의 동물을 학살하는 것은 또 어떠한가? 이런 현실적 예시에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매우 복잡해진다. 공리주의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누가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지 측정하고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지에 따라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싱어의 주장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만일 갓난아이나 정신적 중증 장애를 지닌 사람이 동물만큼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인지 능력을 지녔다면 그들의 생명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도발적 문제가 대표적이다. 싱어의 의도는 동물의 권리와 가치를 높이려는 데 있었지만 이를 장애인 가치의 평가절하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았다. 이와 같은 비판 속에서 싱어의 동물 해방론은 진정한 평등의 확장이라는 명분과 인지 능력 차에 따른 생명 가치 차별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결국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성적 논리만이 아니라 본능적 감정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기된다.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을 보면 같은 동물을 죽이더라도 돼지나 송아지처럼 인간과 비슷한 울음소리를 내는 존재를 직접 도살하는 것은 거부감이 크지만 물고기나 조개는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또 공장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포장된 고기는 우리에게 산채의 동물이라는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들어 죄책감이 적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도살 과정과 동물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지 않기에 육식이 주는 심리적 부담을 실감하기 어렵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애완동물에게는 강한 공감 능력을 발휘하지만 원거리의 낯선 사람이나 생김새가 전혀 다른 동물에게는 감정이입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미런 뉴런이 익숙한 대상에 대해서만 쉽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의 경계가 한 사회의 도덕적 경계와도 깊이 얽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왜 개나 고양이는 애지중지하면서 소와 돼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살해도 된다고 믿을까라는 물음 역시 여기에서 비롯된다. 싱어의 결론은 분명하다. 인간의 미각을 만족시키는 기쁨이 도살당하는 동물이 겪어야 하는 고통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는가?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존에 치명적 타격을 입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본다면 육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육식을 줄이거나 가능한 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이는 낙태, 장애인 권리, 환경보호 등 다른 복잡한 윤리 쟁점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단순한 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싱어가 제시한 확대된 윤리 감수성과 합리적 공리주의는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처럼 우리도 동물인데 동물을 먹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물음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타자의 고통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며 궁극적으로 어떤 윤리적 공동체를 상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된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과 대량 도살, 모피 생산, 동물 실험 등을 재검토하고 채식 또는 동물 복지에 관심을 두는 풍조는 모두 이러한 문제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싱어를 비롯한 동물권 옹호론자들은 결코 모두가 당장 육식을 중단하라는 일방적 명령을 내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지금의 육식 문화가 당연시해온 것들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타당한가?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묻는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어디까지 고기를 먹을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싱어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단순 취향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생존이나 건강에 반드시 필수적이지 않다면 동물들의 고통을 대가로 얻는 맛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학살 현장이 사실은 대단히 불합리한 폭력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은폐하고 그 동물적 실체를 포장고기로 바꾸어 놓는 거대한 산업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쉽게 죄책감을 희석해왔다는 점 또한 되돌아볼 문제이다. 결국 우리도 동물인데 동물을 먹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은 인간 윤리의 경계를 넓히는 작업과 맞닿아 있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답변이 어떠하든 간에 이전과는 달리 동물을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감수성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싱어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이 감수성, 그리고 다른 존재가 느낄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보편적인 윤리 명제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라 할 수 있겠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